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이번 주에 청약하는 Y바이오로직스가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 후반부에 청약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같은 기간에 스펙 두 종목과 함께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 환불 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같은 기간에 청약하는 스펙 두 종목 상장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날 단독으로 상장할지 아니면 스펙과 같이 상장하게 될지는 스펙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사업부터 간단하게 파악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회사 이름에서도 바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에서부터 정체성을 대략 짐작을 하셨겠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주로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임상 1상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가장 진도가 빠른 연구입니다. 보통은 임상 2상 단계에 진행하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빠른 타이밍에 상장을 추진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데 벌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이 현재까지 5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도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요. 계약 상대방을 보니까 올해 봄에 상장을 했던 지아이노베이션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은 투자를 즐겨하지 않아서 아는 기업들이 굉장히 적은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회사가 등장해서 약간 반갑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종목들이 상장하는 타이밍에는 매출 발생이 거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손익구조인데요. 이 종목은 기술 이전 계약이 5건 체결되면서 매년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4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매출보다 사용하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Y바이오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는데요. 공모가 90% 가격으로 상장 후 6개월까지 주관사에게 내 주식을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환매 청구권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요 예측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27대 1이었고요. 911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A턴보다 조금 더 많은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의무 확약 비율인데요. 14.5%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경쟁률에 비해서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14.5%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4.6%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수량과 건수 차이가 크게 나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던 일부 소수 기관이 대량으로 확약을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량이 건수보다 3배 정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관사에서 2배 정도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하단 가격인 9,0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청약 참여한 기관의 56%가 공모가 하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9,000원이라는 가격이 무리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Y바이오로직스는 이번 IPO에서 135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34억 원입니다. 이 종목은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던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 중에서 Y바이오로직스처럼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올해 4월에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 상장 당시에 시가총액이 2,860억 원이었고 8월에 상장했던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1,809억 원으로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큐로셀은 2,720억 원으로 상장했는데요. 이번 Y바이오로직스는 1,334억 원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올해 상장했던 항암치료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작습니다.
물론 각 종목들의 포텐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이즈가 작게 등장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앞서 상장했던 세 종목 중에 지아이노베이션과 큐로셀은 현재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할 텐데요. Y바이오로직스는 이번 IPO에서 150만 주를 모집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3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도 4.7% 비중으로 7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청약 주관사가 유안타증권이고요. 유안타증권은 현재 청약 수수료를 유일하게 3,000원을 받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고객은 9,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4,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 증거금은 45,000원이 필요합니다.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상장일 유통되는 물량이 425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28.7%가 유통되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383억 원인데요.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9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장일 유통 물량 대부분을 기존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투자자 구성 내역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와 개인 주주로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44만 주로 전체 주식의 3%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 주주가 254만 주로 전체 주식의 17.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높고요. 또한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22년 말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당시 유상증자 가격이 8,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당 8,000원에 주식을 취득했던 것 같고요. 공모가 대비 1,000원 낮게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투자자의 평단가와 공모 가격이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스톡옵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은 약 17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10,000원 초반이거든요. 공모가보다 더 높죠.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이 물량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주가가 10,000원 이하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직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도 두 종목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동인기온과 에코아이였는데요. 두 종목 모두 수요 예측이 좋지 못했고 동시 상장이라는 핸디캡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초가가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했고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보면 동인기어는 20%, 에코아이는 5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컨택 이후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수요 예측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Y바이오로직스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올해 4월 이후로 5종목이 상장하였습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진 종목도 있고 하단 미만으로 정해진 종목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5종목 중에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상장일에 손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동시 상장이라는 핸디캡이 있었고 또 상장 다음 날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4종목들은 상장일에 모두 수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들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인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상장일에 수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수요 예측이 부진했지만 청약 조건과 요즘 시장 흐름을 고려를 해보면 상장일에 손실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안타증권 청약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이콧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청약을 패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오랜만에 파킹 통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 10월 중순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변경된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청약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